자기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근데 왜 갑자기 고백이야?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해도 모자란 말이잖아. 자기 얼굴 보고 있으면 매일매일 하고 싶은 걸. 정말 못 말리겠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니까. 진짜 달달한 남자야. 주변에 다른 사람들 아무리 봐도 자기만큼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해주는 사람 없는 것 같아. 나는 사랑이 넘치는 남자니까. 결혼 후. 자기야, 나 이거 좀 해줘. 당신 이거 해본 적 없어? 아니, 해본 적은 있는데 해결을 잘 못하겠어. 그냥 자기가 해줘. 그래, 알았어. 자, 됐다. 이제 됐지? 고마워, 자기.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럴 때만 연애할 때는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했으면서 이제는 영 해주는 법이 없네. 아이, 자기 내 마음 다 알잖아. 굳이 일일이 표현을 해야 해. 내가 사랑하는 건 항상 있는 일이니까 특별히 입 밖으로 안 꺼내도 되는 거고. 그래 뭐.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으면서 이제는 말도 잘 안 해주네. 뭐 그래도 이제 부부고 원래 결혼하면 다 이렇다고 하니까. 가족이 되면 사랑한다는 표현이 줄어든다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당장 저희 부모님만 봐도 결혼 후 의리로 산다는 느낌이었고 결혼한 부부는 전우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런 생활의 연장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한다는 말의 빈도가 줄어드는 것과는 별개로 점점 무언가 관계가 이상해지더라고요. 마치 그가 말하는 사랑에 조건이 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년 후. 자기야, 나 오늘 밖에 놀러 나갔다 와도 돼? 이 앞에 잠깐 술 좀 마시고 오려고 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 없었잖아. 내가 술 약속 있으면 미리 이야기하라고 했지. 오늘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는 걸 그만 깜빡했지 뭐야. 당신한테 이야기한다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만. 내가 미안해. 용서해주라. 어? 아, 언제까지 나가야 하는데? 지금 친구들 다 모여있대. 벌써 모여있어서 나만 가면 돼. 진짜 조금만 마시고 올 건데 다녀오면 안 될까? 그래, 어쩔 수 없지. 다녀와. 대신 진짜 빨리 돌아와야 해. 오늘 할 일 많은 거 알지? 알지. 우리 자기도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헛소리는 그만하고 빨리 다녀오기나 해. 조금만 마시고 오는 거야. 알겠어요. 사랑하는 여보. 다녀올게요. 사랑해. 잠시 후. 엄마, 아빠 또 나갔어? 오늘은 집안일도 도와주고 망가진 베란다 선반도 고친다고 하더니. 너희 아빠가 언제 그런 거 제대로 하는 거 봤니? 오늘도 말만 하고 그냥 나간 거지. 전부터 모임 같은 거 있으면 미리미리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꼭 말을 안 듣고. 아빠가 그런 말 들은 적 있어? 귀등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해도 관심도 없을 거야. 한쪽 귀로 듣고 흘린다니까. 전에 내가 참고서 다 썼다고 용돈 달라 했더니 준다고 했으면서 은근슬쩍 무시하고 넘어가고. 그건 엄마가 줬잖아. 그럼 된 거지. 뭘 또 얘기해. 그것도 그렇지만 아빠는 그런 게 좀 심하니까 그렇지. 꼭 그런 식으로 잘못해서 나나 엄마가 화내거나 하면 매번 사랑한다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만 하고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게 다 핑계고 변명이지. 마주하기 싫어서 피하는 거잖아. 대충 넘기려는 그런 아빠 성격 너무 싫어. 이젠 지긋지긋해. 화내봤자 우리 손해지 뭐. 엄마는 포기한 지 오래됐어. 진짜 엄마는 성격이 좋아도 너무 좋다니까. 아참 엄마, 베란다 선반 고쳐줄 사람 찾았어. 뭐? 그런 사람을 어디에서 찾아? 우리 학교 친구 중에 철물점집 아들이 있거든. 이 근처에 살고 있거든. 우리 집 베란다 선반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니까 자기가 도와준다고. 지금 아빠 가게에서 장비 챙겨서 와준대. 얘가 물건 만드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 자기 아빠한테 또 물어보고 제대로 고쳐준다고 하더라고. 오, 그래? 그런 친구가 있어? 설마 남자친구야? 엄마도 참 그냥 친구야 친구. 뭘 그런 걸 묻고 그래. 알았어 임마. 괜히 버럭하긴. 그럼 그 친구 오면 먹을 거라도 만들어 줘야겠네. 며칠 후. 야, 네가 무슨 일이냐? 무슨 일로 백화점을 다 와서 쇼핑을 해? 본인 옷 한 번 안 사 입는 애가 백화점 쇼핑이라니 내가 안 따라올 수가 있냐? 그런가? 하긴 이 몇 년 사이에 백화점 올 일이 잘 없긴 했어. 얘 백화점이 올 일이 있어서 오니? 그냥 기분 전환 겸 구경할 겸
요즘 뭐 유행하는가 그런 것도 보러 오는 거지. 스트레스 해소라고 해소. 아유, 난 우리 딸하고 노는 게 제일 재미있어. 백화점도 우리 딸 선물 사러 온 거잖아. 요즘 여기 제과점에서 파는 마카롱이 그렇게 유행이라던데. 너는 참 딸 좀 그만 괴롭혀라. 네 딸이 친구는 아니잖아. 이제 네 딸도 사춘기인데 친구랑도 같이 놀아야지. 내가 그걸 모르겠냐?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런 걱정은 내려놓으셔. 나랑도 좀 놀자는 거지. 앞으로 백화점도 자주 나오자. 너랑 이렇게 둘이 노는 거 너무 오랜만이잖아. 네 잘나가는 변호사 친구가 돈이 많아도 쓸 곳이 없는데 그럼 이런 외로운 나랑 놀아줄 수는 있는 거잖아? 하긴 그것도 그렇네. 위층 올라가려면 저쪽에서 에스컬레이터 타야 하지? 저쪽에서 타야 하는데. 어? 저거 네 남편 아니야? 뭐? 내 남편이 여기 왜 있어? 지금쯤이면 출근해서 한창 일할 시간인데. 아니야, 저기 봐. 저기 네 남편 뒤통수잖아. 내가 결혼식 때 너 사진 찍어주면서 네 남편 뒷모습도 얼마나 많이 찍었는데 그걸 헷갈리겠어? 진짜? 한번 자세히 봐봐. 저기 명품 매장에 있는 남자 네 남편 아니야? 정말이네? 옆에는 누구지? 모르는 여잔데? 둘이 일행인 것 같지? 나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지? 나도 그렇게 보여. 아니 출근한다고 했던 사람이 대체 왜 백화점의 여자랑. 너 잠깐 여기 있어봐. 내가 한번 다녀와 볼게. 뭐? 아니 들키면 어쩌려고. 괜찮아. 걱정을 마셔. 손님인 척하고 뒤에서 몰래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내가 저 두 사람이 무슨 대화하는지 들어보고 올게. 그냥 일 때문에 온 걸지도 모르고. 이상한 오해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확인하는 게 낫잖아. 그럼 부탁할게. 잠시 후. 자기야, 우와, 진짜로? 이거 정말 나 사주는 거야? 이걸 다? 그래, 사준다니까. 내가 이런 걸로 거짓말하는 거 본 적 있어? 네가 고르는 거 다 사줄 여력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골라봐.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러지. 저번 주에도 사주고 저저번 주에는 누나 출장 가서 사온 선물도 줬잖아. 나는 주는 것도 없는데. 너랑 같이 있는 게 명품보다 더 좋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골라. 누나 최고. 역시 누나뿐이야. 고마워. 진짜 사랑해.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좋네. 오늘은 연차 낸다고 했지? 주말까지 껴있으니까 내일까지 같이 있자. 누나가 호텔 잡아뒀어. 진짜? 호텔이라니 혹시? 당연히 스위트룸이지. 내가 그 정도도 생각 못할까봐 스파도 있는 곳이니까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거야. 우와, 역시 누나가 최고야. 난 진짜 행운남이야. 사랑해. 여보, 오늘 저녁에는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올게. 내일까지 못 들어가니까 먼저 자고 있어. 친구가 돌아온 직후 남편에게서 온 카톡 알림에 저는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세상에, 바람이라뇨. 말만 한 딸도 있는 남자가 바람이라뇨. 딸 보기 부끄럽지도 않은 건지. 심지어 그 여자가 저보다 나이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동갑인 남편이 누나라고 부르는 걸 보기도 했고, 무엇보다 멀리서 보아도 액면가가 꽤 높아 보였거든요. 누나는 무슨 대충 보더라도 이모뻘이라고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신나게 명품을 고르면서 그 여자에게 사랑을 남발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한참 보던 저는 곧 이혼을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겠죠. 저보다 나이 많은 여자에게 사랑한다 어쩐다 하면서 명품 선물을 받는 남자. 세상에 정이 떨어지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남편과의 확실한 이혼을 위해 두 사람의 정보를 조사했습니다. 다행히 친구가 이런 쪽으로는 꽤 빠삭한 변호사라 조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만난 지는 5년, 남편이 용돈벌이 겸으로 시작했던 데이트 아르바이트에서 만나게 되었고 돈을 잘 쓰는 그 여자에게 눈이 돌아간 남편이 지속적으로 그 여자에게 원조를 받으면서 연애를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냥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데이트 아르바이트라니. 역겹기 짝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자기야, 나 오늘도 나갔다 오려고 하는데 나가도 될까? 친구들이 이 앞에 왔다는데 내가 안 나가 볼 수 없잖아. 응? 자기야, 딱 한 번만, 어? 그래, 나가. 진짜? 진짜로? 나가서 놀아도 돼? 역시 자기가 최고야. 사랑해, 자기야.
그래, 진짜로 나가. 나가서 들어오지 마. 뭐? 들어오지 말라니. 자기 또 왜 그러는 건데 내가 막 나가서 화난 거야? 아니 어쩔 수 없잖아. 이번에는 친구들이 갑자기 찾아온 건데. 친구? 친구 같은 소리 하네. 네 여자친구가 찾아온 거겠지. 뭐? 여자친구라니.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야 소리 더 이상 하지 마. 그 자기야라는 말 그 여자한테도 했을 거 아니야. 아 맞다 참. 여자친구가 아니지? 우리보다 한참 누나지? 10살이 더 많다고 했나? 너는 그런 이모뻘 여자랑 잘도 만나는구나. 속도 좋아. 자기야 무슨 소리야. 나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누나라니 10살이 더 많다니. 여자친구? 그게 무슨 말이야. 진짜 모르겠어. 꿈 꿨어? 그래? 그럼 이 사진들은 뭔데? 이걸 보고도 모른다는 소리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뭐 사진? 아니 이런 건 또 언제 찍은 거야? 내가 사진만 있는 줄 알아? 녹음, 영상 다 있어. 네가 그 여자랑 데이트하는 거 원조 받고 선물 받고 거기다 호텔도 들어가고 이런 거 다 확인했어. 그러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 아니 자기야 나 알잖아. 다 당신이랑 우리 딸 둘만 보고 사는 거. 이 사람은 그냥 우연히 아르바이트 하다가 만났을 뿐이야.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오직 당신뿐이라고. 사랑? 사랑. 웃기고 있네. 그럼 왜 요즘에는 사랑한다는 그 말을 잘 안 해주는 거야? 뭐? 예전에는 많이 말해줬잖아. 결혼하기 전에는 입이 마르도록 귀가 닳도록 사랑한다고 계속 이야기해줬으면서 왜 요즘에는 안 해주는데? 아니 그거야 자연스러운 거지. 우리 결혼한 지 몇 년이야. 가족끼리 그런 말 하는 것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 돈이 모자랐던 건 아니고 너 그 여자가 선물 주니까 사랑한다 어쩐다 오만 사탕발림을 다 하던데 그 사랑은 뭐야? 아, 그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의 돈을 사랑한다는 건가? 나한테는 자유를 원할 때만 사랑한다고 알랑방귀 끼더니 그 여자한테는 돈을 원할 때 사랑한다고 말했나 봐? 자기야 그게 아니라니까. 내 말 좀 제대로 들어봐. 싫어. 네 말 같은 거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나가. 그 여자한테 가버려. 아니 자기야. 왜 안 나가? 짐 싸서 나가. 내가 당장 나가라고 했잖아. 평소에는 바로 나가더니 왜 오늘은 안 나가? 꺼지라고. 다음 날. 친구야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찾아오고. 아니야 우리 사이에 무슨. 우리 조카님은 오랜만에 이모 만나지? 벌써 아가씨네. 예전에 만났을 때는 이모 사탕 사주세요 하고 아기 냄새 폴폴 나는 초등학생이었는데 말이지. 아 이모 뭐예요? 그때 이야기는 왜 하는 거예요? 나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그런 시기는 지났다고요. 오 그래? 곧 있으면 아가씨 맞네. 내가 우리 조카님 주려고 백화점에서 도넛이랑 에클레어도 사놨는데 조카님도 초등학생 아니니까 이런 간식은 안 좋아하겠네? 어쩔 수 없이 우리만 먹어야겠다. 아니 이모 그런 건 빨리 말해줘야지. 하하 냉장고에 있으니까 가서 마음껏 먹고 있어. 엄마랑 이모 마실 커피도 같이 내려주면 좋고. 알았어요 이모. 뭘 그런 것까지 사두고 그래. 우리가 염치 없이 네 집에서 얹혀 지내게 된 건데. 뭘 됐어. 어차피 혼자 사는 집에 너희랑 복닥복닥하게 같이 있는 편이 더 좋아. 이혼 의사는 이미 이야기한 거지? 조카님도 알고 있고? 딸도 알고 있어. 의외로 덤덤하게 받아들이더라고. 그래도 속은 말이 아닐 거야. 자기 아버지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 멀쩡한 애가 어디 있어. 그건 그렇지. 내가 다 미안하네. 너는 이혼 잘할 생각만 해. 순순히 이혼해줄 생각 없어 보인다면서. 이혼 서류도 다 찢어버리고 자기는 그냥 아르바이트였다.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 꼭 바람 피우는 놈들은 진심이 아니었다고 하더라. 어쩜 다들 똑같은지. 아무튼 걱정하지 마. 유책 배우자는 그놈이고 내가 어떻게든 너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고마워. 어떻게 갚을지. 공부 잘하는 변호사 친구가 이렇게 도움이 되네. 고마워. 우리 사무소 변호사들 단체로 이갈고 있는 거 알아?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원조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했다니 무능함의 극치야. 엄청 기분 나빠하고 있어. 다들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잠도 좀 자고. 너 다크서클 내려온 것 봐. 그런 놈이 뭐라고. 다 늙었다 야. 아니 내가 뭐 어때서. 안 되겠다. 내가 못 봐주겠어. 당장 피부샵부터 예약하자. 너 관리부터 해야지. 나 늘 가는 곳 있으니까.
조카님, 엄마랑 이모 피부 관리 받으러 갈 건데 우리 조카님도 같이 갈래? 곧 아가씨니까 관리 받으러 가자. 오, 저도 갈래요. 그런 거 받는 거 처음이에요. 이혼 소송 후. 자기야, 나 이혼하기 싫다니까. 우리 이혼하지 말자. 이렇게 소송까지 할 필요 없잖아. 법원에서 하는 말 들었지? 너는 분명한 유책 배우자래. 이혼에 왈가왈부할 자격 없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혼은 내 마음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당신은 바람도 폈으니까 위자료도 지불해야 하는 거야. 제대로 알아들었지? 몰라. 나 이혼 안 해. 나 당신이랑 우리 딸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자유롭게 방치해둘 사람이 없는 게 싫은 거겠지. 너는 맨날 내가 자유 줄 때만 사랑한다고 하는 남자잖아. 당신은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주는 자유를 사랑한 거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딸은 아빠 없는 거 싫다고 하지 않아? 아니, 오히려 이혼 환영하던데?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해. 이미 알 거 다 아는 나이에 자기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수치스러워 했는지 알아? 학교에 소문날까봐. 제일 친한 친구들한테도 이야기를 못하겠다고 하더라. 너는 내 딸 쪽팔리게 해놓고 그런 질문을 하고 싶니? 아니, 그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됐다. 말이 계속 도는데 나 같은 말 반복하기 싫어. 그냥 이혼 절차 밟을 거고 우리 딸 양육권은 내가 가지고 올 거야. 당신은 위자료에 양육비까지 돈이나 제대로 줄 생각해. 잠깐만 자기야. 여보, 그렇게 매정하게 가지 마. 이혼 소송은 의외로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일단 남편의 바람 증거가 명백했고 딸의 양육권도 제가 무사히 받을 수 있었죠. 의외로 남편의 상간녀가 나서서 증인이 되어 주더라고요. 본인이 낼 위자료는 두렵지 않은 건지, 본인과 남편이 어디로 여행을 가고 어떤 호텔을 이용했던 건지 전부 다 증언해 주었습니다. 친구가 알아내지 못했던 것까지도 전부 다 밝혀준 덕에 남편은 변명도 못하고 이혼당하는 처지가 되었죠. 남편은 모아둔 돈도 없어 재산 분할은커녕 전 재산을 제게 다 털리는 꼴이 되었고요. 그마저도 돈이 모자라서 그 상간녀가 본인 위자료와 남편의 위자료, 우리 딸 양육비까지 일시불로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 상간녀를 조사한 내용으로는 졸부 사업가라고 하는 것 같던데 진짜 돈이 많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며칠 후. 겨우 우리 집으로 돌아왔네. 그동안 이모 집에 사느라 눈치 보이고 힘들었지, 딸. 아니, 전혀 안 힘들었어. 이모는 우리한테 잘 해주고 무엇보다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니까 너무 좋던데. 맛있는 거 사줘서 좋은 거야? 그것도 그렇지만 이모 집 사는 동안에는 이모나 다른 변호사님들이 공부도 봐주니까 더 편하더라고. 어지간한 학원보다도 더 좋더라. 하긴 변호사가 괜히 변호사가 아니지. 이모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엄청 잘하긴 했거든. 엄마도 배울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좋았는데 앞으로도 가끔 이모한테 공부 배우러 가야겠다. 사무실 가면 가르쳐 주겠지? 맛있는 것도 사주고. 됐어. 무슨 공부를 배우러 가. 변호사가 괜히 변호사니? 바쁠 텐데 괜히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지 말고. 같은 시간.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어떻게 이혼 소송하는 자리에 와서 증언을 할 수 있냐? 그것도 상간녀라는 사람이. 당신은 위자료 내는 게 무섭지도 않아? 당신 상간녀야. 나랑 바람 피운 상간녀.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고작 위자료 몇 천 무서워하겠니? 내가 네 위자료에 양육비까지 일시불로 다 지불했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인 거야? 이제 자유롭게 되었으니 나랑 결혼하면 되잖아. 그것만 문제인 줄 알아? 당신이 양육비 일시불로 줘버리는 바람에 이제 앞으로 아내랑 내 딸 못 보게 만들었잖아. 양육비 주는 대신 내 딸이랑 면접 교섭권도 없애버렸으면서. 그깟 딸 나랑 다시 만들어. 나 아직 임신 가능해. 딸이든 아들이든 나랑 다시 만들면 되니까 이제 그 여자나 딸이랑 다시는 엮일 생각하지 마. 야! 내가 어떻게 당신처럼 귀여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동안 내가 돈 쓰는 게 천박하다, 졸부 같다 하면서 다들 욕하고 무시하면서 결혼도 못하고 점점 늙어갔는데 당신 만나고 내가 돈 쓰는 걸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해주고 좋아해주면서 내 삶이 즐겁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 그러니까 나는 당신 못 놔줘. 아니, 당신이 나 못 벗어나.
당연히 나랑 살아야지. 안 그래? 어차피 당신 갈 곳도 없잖아. 부모님도 안 계시고 집도 없고 차도 없는 당신이 혼자 뭘 하겠어? 당신 진짜 미친 것 같아. 뭐야, 무서워. 절대로 당신은 나 못 벗어나. 당신은 내 거야. 며칠 후. 우리 딸이 언제쯤 오려나? 오늘은 학원 가는 날이라 지금은 올 시간인데 우리 딸 제일 좋아하는 카레 만들었는데 언제쯤 오려나? 엄마! 엄마! 딸,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허겁지겁 달려와? 엄마, 나 너무 무서웠어, 엄마. 아니, 대체 무슨 일이랑, 옆에 너는, 안녕하세요. 저번에 베란다 선반 고치러 왔을 때 뵀죠. 얘랑 같은 반 친구예요. 안녕, 반가워. 아니, 이게 무슨 일이니? 대체 우리 딸이 왜 이렇게 울면서 들어오는 거야? 너는 또 왜 같이 온 거고? 같은 학원 다니거든요. 같은 동네 사니까 가끔 오는 길에 마주쳤어요. 그래? 아이고, 딸, 그만 좀 울어봐. 뚝 그치고 왜 그러는지 이야기를 해줘야지 알지. 얘가 많이 놀란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당황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얘가 진정되려면 좀 걸릴 것 같은데 혹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겠니? 그게 학원 끝나고 나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제가 앞에 가고 있었고 얘가 뒤에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제 옆에 붙더라고요. 당황스러워서 주변을 보니까 뒤에서 어떤 나이 많은 남자가 얘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래? 그냥 우리 동네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니었을까? 그 정도로 이렇게 놀랄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일 있었어? 그게 그 남자가 우리 딸 아빠 왔어 하면서 엄청 빨리 쫓아왔거든요. 수염은 덥수룩해서는 누가 봐도 수상한 몰골로 거의 뛰다시피 쫓아오는데 남자인 저도 너무 무서워서 얘 끌고 미친 듯이 뛰었어요. 뭐? 우리 딸이라고 했다고? 그런 소리를 할 사람은 이혼한 남편밖에 없는데? 아참, 우리가 이혼한 거 반에서 이야기 안 했다 했지? 괜찮아요. 말 안 할게요. 딱히 소문낼 생각은 없고 오늘 그 아저씨 보니까 진짜 저도 무서웠거든요. 그래? 우리 딸 도와줘서 고마워. 지난번 베란다 일도 그렇고 매번 도움만 받는구나. 아니에요. 아줌마 혹시 저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얘 끌고 골목마다 다 뛰어다녔더니 너무 목이 말라서요. 너도 물 좀 마셔. 진정하게. 엄마, 나도 물 좀. 그래. 좀 진정해. 물 줄게. 아니다. 저녁도 먹고 가. 그 사람 아직도 근처에 있을 수 있으니 잠깐 기다렸다가 시간 지나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건 좀 민폐인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너희 집에는 아줌마가 연락할게. 밥 먹고 좀 쉬다가 가. 오늘 저녁으로 카레 했는데 괜찮니? 저녁 먹고 갈 거지? 네, 먹고 갈게요. 아싸, 저 카레 좋아하는데. 얘 도와주고 맛있는 카레 먹을 수 있게 됐네요. 그래, 잠깐만 기다리렴. 딸, 너도 정신 차리고 눈물 그치고 좀 쉬고 있어. 엄마가 금방 밥 차려줄게. 먼저 물 가져다 줄게. 잠시 후. 야, 문 열어. 당장 열라고. 안에 있는 거 다 알고 있거든. 내가 내 딸 보겠다는데 왜 문을 안 열어주는 건데? 뭐야? 너 아직 안 갔냐? 너 때문에 내 딸이 아직도 무서워하고 있잖아. 당장 네 집으로 꺼지라고. 나 얼굴 좀 보고 이야기하자고. 제발 딱 한 번만 좀 보게 해줘. 이혼하고 난 뒤부터 그 여자가 미쳐가지고는 혼인신고서 강제로 떠밀었어. 그걸 쓴 건 당신이잖아. 그야 안 쓰면 위자료로 대신 낸 금액 다 갚으라잖아. 돈에 진 건 당신이네. 이 정도라면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수준 아니야? 아니야. 진짜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랑 우리 딸 뿐이야. 그러니까 얼굴 보고 얘기 좀 해. 당장 열어. 제발 열라고. 이거 말이 안 통하네. 경찰에 연락하는 것보다 그 여자한테 연락하는 게 더 해결이 빠르려나? 잠시 후. 여보세요. 저기요. 당신 남편 관리 안 해요? 뭐야 너? 왜 전화했어? 왜 나한테 연락을 한 거야? 당신 남편 관리 좀 하라고요. 나한테 전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꾸 우리 집에 찾아오거든요. 뭐? 친구 만나러 간다고 이야기하길래 보내줬더니 기어코 그 집으로 갔다고? 또 친구 핑계인가요? 저한테는 좀 익숙한 이야기네요. 당신 만나러 간다고 할 때마다 나한테는 친구가 갑자기 집 앞에 와서 만나러 간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나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 인간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하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의심하고 조심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이 인간이 정말 내가 돈도 다 주고 원하는 것도 다 사줬는데 대체 왜 당신한테 가는 거야? 대체 왜 이 나쁜 놈이 감히? 낸들 알아요. 왜 나한테 물어요? 나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거든요. 내가 이렇게 전화한 이유는 내 딸 눈에서 눈물이 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인간이 무슨 스토커도 아니고 우리 딸을 집 앞 골목에서부터 계속 따라왔다고 하는데 진짜 무슨 공포영화도 아니고 우리 딸이 겁에 질려서 아직도 덜덜 떨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머리 끝까지 열받아서 경찰에 신고해 버리려다가 경찰보다는 아무래도 당신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당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문 두드리고 있는 이 정신나간 당신 남편 좀 얼른 데려가서 묶어놓든 목줄을 채우든 마음대로 하세요. 더 이상 우리 딸 괴롭히지 말고. 당신 집 앞으로 사람 보낼 거야. 그때까지 문 열어주거나 그 사람 숨겨줄 생각이라면 내가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럴 생각 전혀 없네요. 오히려 빨리 데려가라고요. 목소리도 듣기 싫으네요. 빨리 와서 데려가라고요. 근데 왜 나한테 꼬박꼬박 존댓말이야? 우리 이모버릇인데 어떻게 반말을 찍찍 갈기나요? 나이 드신 분 대우해 드려야지. 싫다니까. 나 상간녀야. 반말 찍찍 갈기고 울고불고 화내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난 그쪽한테 평생 존댓말 할 거예요. 당신 얼굴 보면 반말 안 나와서. 야! 그리고 골칫덩이 남편 떼줬는데 내가 왜 화를 내? 내 부정탄 전 남편 놈 데려가줘서 고맙구만. 이게 사람 약 올리고? 약 올리는 거 아닌데? 진짠데? 야! 몇 달 후. 자기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진짜 숨 막혀서 못 살겠어. 어머, 누구시죠? 왜 저에게 자기야라고 하는지. 저기요, 저는 그쪽 자기가 아니에요. 당신 자기는 당신 집에서 돈 많이 퍼주는 사람이겠죠. 저는 괜히 바람이라고 오해받기 싫으니까 자기야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자기야, 진짜 나한테 왜 그래? 나 좀 제발 살려주면 안 될까? 이 여자가 날 아예 감금하려고 해. 내가 집에서 자꾸 나가니까 헛생각을 하는 거라고 하면서 이제 아예 집에 묶어놓고 나를 관리하려고 한다고. 그거 잘 됐네. 차라리 낫겠네. 이제는 내가 더 안전해지겠어. 내 딸도 아빠라는 인간이 쫓아올까 무서워할 일 없고. 그러고 보니 지금 나한테 어떻게 연락을 한 거야? 나 당신 번호 차단한 지 꽤 오래됐는데 말이야. 누나가 새 폰을 사줬어. 그걸로 카톡을 다시 만들어서. 감시가 느슨해졌다는 뜻이네. 역시 다시 신고해야겠다. 차단도 다시 하라고 당부하고. 자기야. 더 이상 자기라고 하지 마. 지금 이 카톡 대화도 그 여자한테 캡처해서 다 보내줄 생각이니까. 뭐? 그러지 마. 나 진짜로 죽는다고. 이거 보내주면 진짜로 묶여 살지도 몰라. 나 그러면 진짜 죽어. 자기야, 자기야. 잠시 후. 사진 3장 보냅니다. 남편 관리 좀 하시죠. 아직도 저한테 이런 개 같은 카톡을 보냈는데요. 뭐야? 아니 당신이 왜 아직도 내 남편하고 연락을 해? 당신 진짜 더러운 여자네. 이혼했으면 그만 아니야? 왜 이리 질척거려? 저기요, 사진 안 보세요? 노안이 들어서 사진 글자가 잘 안 보이나? 돋보기라도 껴요. 지나가던 개미가 봐도 제가 아니라 그쪽 남편이 질척거리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저는 더 이상 이런 연락 받기 싫으니까 두 사람 다 차단할 거고요. 당신이 핸드폰을 뺐든 바꿔주든 마음대로 하세요. 제발 좀 그쪽 남편 때문에 이런 신경 안 쓰게 좀 하세요. 젊은 놈 데리고 살면서 남편 관리도 못 하세요? 그렇게 말해봤자 이 남자는 이제 내 거야.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나만큼 돈 많고 잘난 여자도 없는데 왜 자꾸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 거야? 아니 이 여자가 뭔 이상한 소리야. 무슨 드라마를 얼마나 본 거야. 나이 50 먹고 무슨 본인이 비련의 여주인공인 줄 아나. 아참, 그리고 그 남자 당신보다 돈 많은 여자 만나면 그쪽으로 가고도 남을 놈이니 집 밖으로 안 내보내는 게 좋을 거예요. 먼저 겪어본 입장에서 충고하는 거니 새겨 들어요. 저 이제 그쪽도 다시 차단할게요. 이번에 이 이야기 하려고 차단 푼 거라 다시 차단할게요. 야 잠깐만, 한 가지 약속해. 내 남편 안 만나기로. 야 답장해. 답장하라고. 역시 미련 남은 거지. 우리 자기한테. 야! 이혼 후 몇 차례의 고비가 지나고 나서야 저는 평화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받아낸 집에서 우리 딸과 편하게 살던 저는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친구의
너희들이 살다 나가니까 너무 외로워. 나도 이 집에서 같이 살래. 라는 말과 함께 돈 많은 든든한 하숙생도 얻게 되었어요. 공부 잘하는 변호사 친구가 딸 공부를 도와주는 덕에 딸 성적도 꽤 많이 올랐고요. 저녁에도 다 같이 모여서 복닥복닥 밥을 먹으니까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딸도 오히려 더 좋아하고 별 일이 없는 한 친구의 하숙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참, 제 딸의 남사친이라는 그 믿음직한 친구 말인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창 공부해야 할 시기인 건 알지만 서로 응원해주고 함께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의 교제에 저와 친구는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가끔 친구가 딸을 놀릴 때마다 얼굴이 빨갛게 물든 딸이 제게 달려와 이모가 놀린다고 투닥거리곤 하는데 그것마저 즐겁네요. 딸의 남자친구는 가끔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가는데 누구 씨와는 다르게 아주 성실하고 자기 아버지 일도 잘 도와주는 착한 친구라고 하네요. 우리 딸이 저와는 다르게 남자 보는 눈은 좋은 모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